우리 지역의 언어, 경남 방언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남 말 모이라.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비가 촉촉하게 오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예, 요즘 참 좋아합니다. 저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비 오는 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요. 이 방언을 비롯한 언어는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읽어주는 매개물이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 어설픈 서울말 흉내를 내는 경우를 두고 갱사쟁이 이런 거, 보리갱사 이런 표현 알려주셔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본래는 한자말에서 왔지만은 한자말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경남 방언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처럼 끼니 때가 돼서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도 아이들이 놀기에 바빠서 밥상 곁으로 오지 않을 때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뭐하노 빨리 안 오고 전구 마치야지 와 같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전구 마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시는지요? 전구 마치다. 저는 사실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보통 어머니들이 부르실 때는 밥때 돼서 부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밥 먹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네, 전구 마치다는 일단 밥을 먹다, 즉 끼니를 때우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구는 대체로 표준어 끼니에 해당되는 경남 방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말씀이 조금 애매한 게요. 일단 끼니를 때우다는 의미가 맞다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애초에는 이 전구가 끼니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뉘앙스로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오늘은 한자말에서 왔지만 한자말이란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말을 소개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전구는 애초 한자말에서 온 표현이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네, 아주 바르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전구 마치다와 같은 표현에 있는 전구는 한자말 점고 점을 찍는다 할 때 점점자에 네. 곰곰이 생각한다, 밝힌다 이런 뜻을 가진 생각할 고 이 두 개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그리고 점고의 본래 뜻은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면서 사람의 수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부를 보면서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도 점고하는 일이고 네. 예비군 훈련이나 중요 회의 같은 데서 참석한 사람을 관계자가 일일이 체크하는 일도 점구하는 일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일이 명부에 점을 찍어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 이 점고의 본래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결국 한자말 점고는 이제 장부를 보면서 꼼꼼하게 사람의 숫자를 확인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는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가에 이제 곡식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에 장부에는 벼 100섬, 보리 500섬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면은 관리하는 사람은 그것이 맞는지 일일이 세어봐야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도 점고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의 한 분인 문순태 선생이 지은 타오르는 강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차비관은 귀찮다는 듯 말을 끝내고 다시 쇠곡가마니를 점고하기 시작했다. 이런 구절입니다. 네. 쇠곡가마니는 나라의 조세로 바치는 곡식을 담는 가마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점고하기 시작했으니 점고는 물건의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일이 점검한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점고가 어떻게 이 끼니를 뜻하는 의미를 지내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발음은 왜 정구가 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과정은 아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점고는 마치다라는 말과 참 잘 호응했습니다. 네. 확인을 끝내다라는 뜻으로 점고를 마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목적격 조사인 를 빼고 나면은 점고 마치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우리가 점심을 먹는다 할 때 를 빼버리고 점심 먹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출석부를 보면서 학생들이 출기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하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식사를 하는 것도 일종의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점고 마치다라는 표현이 점점 그 의미 영역을 확대해서 새끼 밥을 먹는 일 이런 말을 가리키게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점고라는 발음은 경남 방언에서 필연적으로 정고라는 발음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기역 앞에 오는 미음과 같은 발음은 이형으로 바뀌는 우리 경남 방언 발음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준어 그 물건을 숨긴다가 경남에서는 숨칸다. 네. 되고 또 밥을 굶고 미음이지만 우리는 굶고 이형으로 발음되는 것도 꼭 같은 현상입니다. 네. 점고에서 바뀐 정고에 고가 구로 바뀐 결과가 정구가 되고 그 뜻도 끼니를 때우다로 바뀌게 되니까 언어하고는 너무나 멀어져 버리고 그래서 한자 말이라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말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점고에서 정구까지 뜻도 바뀌고 발음도 바뀌면서 이 어원 의식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건 뭐 끼니에만 쓰이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구는 뭐 다른 어떤 것을 마치는 것에도 쓸 수가 있는 말입니까? 정구 마치다란 말은 끼니와 관련돼 쓰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은 합천 지역에서는 그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끝낼 때도 이 말을 씁니다. 네 숙제 전구 마쳤나와 같은 형식으로 이 말을 쓰는데 숙제 전구 마치다 이러면 이제 전구는 이제 끼니의 뜻이 아니고 전구 마치다가 하나의 동사가 돼가지고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차를 마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합천 지역에서는 그 대상이 끼니뿐만이 아니고 숙제까지 확대가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럼 정구는 정구 마치다 외에 다른 표현으로는 안 쓰입니까? 정구 마치다 형식으로 가장 많이 쓰였지만은 울산에서는 정구 치다라는 형식으로 쓰입니다. 이때 치다는 그 우리 붓이나 연필 따위로 점을 찍거나 선이나 그림을 그리다 이런 뜻인데 네. 우리가 밑줄을 치다, 뭐 동그라미를 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네. 노는 치다가 정구 치다의 치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하신 말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경남 방언 정구는 한자말 점고에서 왔고 네. 정구 마치다 형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면서 또 끼니를 때우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합천에서는 숙제와 관련해서 쓰일 수도 있고 또 울산에서는 끼니와 관련이 되지만 정구치다 형식으로도 쓰인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정리가 참 잘 됐습니다. 네, 역시 배울수록 우리말은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